1장 옥상에서 2월 첫째 주 화요일 밤 11시 아파트 옥상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둠 속으로 찬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박순이가 문틈으로 들어섰다. 72. 베이지색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였다. 문이 뒤에서 쿵 소리를 내며 닫히자 그 소리가 어둠에 흡수됐다.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렸다. 난간까지 10걸음. 철제 난간 앞에 섰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손에 거칠게 닿았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주차장 불빛이 작았다. 12층 아래 사람들이 개미만 하고 차들이 장난감만 했다. 오늘은 입술이 움직였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할 수 있을까? 발을 난간 아래쪽 철봉에 올리고 손으로 난간 위를 잡았다. 한 발을 들어 올리는데 무릎이 아팠다. 72의 무릎이었다. 두 발로 난간 위에 올라서자 바람이 세게 불며 몸이 흔들렸다. 손에 힘을 주어 균형을 잡았다. 발밑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12층 높이의 공기만 있었다. 7년째였다. 7년 동안 매일 밤 11시에 이 옥상에 올라왔다. 난간 위에 서서 아래를 보고는 내려왔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뛰어내리지 못했다. 무서웠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 닿는 그 순간이. 부딪혀서 뼈 부러지는 소리. 아플 것 같았다. 그리고 남편 영호는 7년 전에 죽었다.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다. 이렇게 가면 영호가 슬퍼할 것 같았다. 눈을 감자 바람 소리만 들렸다. 여보. 작게 말했다. 미안해요. 바로 그때였다.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 놀라서 몸이 흔들렸다. 균형을 잡으려고 손에 힘을 주었다. 위험했다. 떨어질 뻔했다. 위험합니다. 거기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고개를 돌렸다. 옥상 문 쪽에 남자가 서 있었다. 일은 넘어 보이는 남자. 회색 외투에 흰머리. 얼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 남자는 급하게 뛰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내려오십시오,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이는 남자를 보고 있었다. 언제 눈물이 났는지 뺨이 차갑게 젖어 있었다. 거리가 2미터쯤 남았을 때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제 손 잡으세요.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왜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잡으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남자가 손을 뻗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이 드신 분이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바람도 불고 발 헛디디시면 큰일입니다. 헛디딜까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순이의 손이 난간을 더 세게 쥐었고 손톱이 철제에 닿았다. 떨어지려고 올라왔어요. 남자가 숨을 멈췄다. 침묵이 흐르고 바람만 불었다. 그래도 내려오셔야 합니다.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다. 제발. 순이가 입술을 깨물자 입술 안쪽이 짜릿했고 피맛이 났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남자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남자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천천히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한 발을 난간 안쪽으로 내리자 철봉이 발바닥에 닿았다. 다른 발도 내리자 콘크리트 바닥이 발에 닿았다. 남자가 순이의 팔을 잡아 지탱했다. 순이가 난간에서 내려오자
두 사람 모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자도 난간 옆, 순이 옆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남자가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무릎을 안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순이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다. 박순희입니다. 박순희 씨,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목이 뻣뻣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러셨습니까? 떨어지시면 7년째예요. 순이가 말을 끊었다. 7년 동안 매일 밤 여기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도 못했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죽었어요. 7년 전에. 순이가 무릎을 더 세게 안았다. 그 뒤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억지로 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했어요. 7년 동안 매일 밤 여기 올라오는데 한 번도 못 뛰었어요. 철수가 듣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었다. 순이가 물었다. 선생님은요? 왜 밤에 옥상에 오셨어요? 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구름이 껴서 별이 보이지 않았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요? 네. 아내가 하늘에 있을 것 같아서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여기 올라와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철수가 순이를 봤다. 제가 아픕니다.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췌장암 재발이라고. 오래 못 산다고. 순이의 눈이 커졌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순이가 철수를 봤다. 15년 동안 아내 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어요. 박순희 씨처럼. 철수가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손등이 젖어 있었다. 근데 오늘 병원에서 시한부라는 얘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살고 싶더군요. 어떻게든. 바람이 불며 철수의 회색 외투자락이 펄럭였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보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철수가 순이를 봤다. 근데 침묵이 흐르고 철수가 조용히 물었다. 왜 죽으려 하십니까? 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살 이유가 없어서요. 없습니까?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그 마음. 그런데 말입니다. 철수가 말을 이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저도, 박순희 씨도. 순이가 철수를 봤다. 저는 얼마 못 삽니다. 석 달, 넉 달. 박순희 씨는 죽고 싶으시고. 그럼 둘 다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다. 그런데 그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렵니까? 매일 밤 여기 올라와서.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정원을 가꿉니다. 철수가 말했다. 구청 정원 관리 기사예요. 15년 동안 했습니다. 아내 죽고 나서부터 꽃 키우고 나무 심고 물 주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잘 갑니다. 마음도 조금 편해지고요. 철수가 순이를 봤다. 죽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
뭔가 키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키운다고 달라지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철수가 작게 웃자 주름이 깊어졌다. 침묵이 흘렀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원 가꾸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철수가 작게 웃었다. 아는 사람한테는 이런 부탁 못합니다. 민망해서. 근데 박순희 씨는 오늘 처음 봤지 않습니까? 순이도 7년 만에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그리고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 혼자 하기 쓸쓸합니다. 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순이가 물었다. 언제요?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 구청 정원에서. 매일요? 아니요. 일주일에 2번만요. 순이가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십시오. 급한 거 아닙니다. 철수가 74세 무릎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런데 박순희 씨, 같이 정원 일하는 동안은 여기 올라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이가 철수를 봤다. 최소한 제가 정원 일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정원 일 같이 해보다가 그래도 아무 희망도 없다 싶으시면 그때 다시 생각하셔도 됩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일단은 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이가 철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두 사람은 옥상 문으로 걸어갔다. 철수가 문을 열어주었다. 목요일 오전 9시 구청 정원 정문에서 뵙겠습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순이가 먼저 문을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철수는 옥상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자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더 보였다. 옥순아, 내일부터 좀 더 살아볼게. 조금만. 그리고 문을 닫았다. 삐걱 소리가 나며 어둠이 다시 고요해졌다. 2장. 남편의 장미. 목요일 아침 8시 30분. 박순이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옷장 문을 열어놓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7년 만이었다. 외출을 위해 옷을 고르는 게. 베이지색 니트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회색 카디건을 꺼냈다가 또 넣었다. 다시 베이지색 니트를 꺼내 입었다. 갈색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72의 여자. 흰 머리카락이 많고 주름이 깊었다. 이렇게 늙었네. 혼잣말이 나왔다. 시계를 봤다. 8시 45분. 지금 나가면 딱 맞을 것 같았다. 순이는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었다. 손이 문손잡이를 잡고는 멈췄다. 왜 가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는 나갔다. 9시 정각. 구청 정원 입구에 이철수가 서 있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손에 물뿌리개 2개를 들고 있었다. 순이가 걸어왔다. 철수가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셨군요. 네. 올까 말까 하셨을 텐데. 순이가 작게 웃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15년 전 처음 여기 왔을 때 침묵이 흘렀다. 철수가 물뿌리개 하나를 건넸다. 들어가시죠.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정원은 넓었고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나무가 심어진 곳, 꽃밭이 있는 곳, 벤치가 놓인 곳. 여기는 봄꽃 구역입니다. 3월 되면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요. 철수가 설명했다. 저기는 여름꽃 구역. 해바라기랑 백일홍. 순이는 말없이 따라갔다. 축축한 흙냄새가 났다. 그리고 여기가 철수가 멈춰 섰다. 겨울장미 구역입니다. 순이도 멈춰 섰다. 한쪽 구석, 철제 펜스 옆으로 장미 덤불이 있었다. 앙상한 가지들. 겨울이라 꽃은 없었다. 하지만 가지가 살아있었고 초록빛이 돌았다. 덤불 앞에 작은 표찰이 있었다. 겨울장미 로사 히브리다. 기증 최영호 2017. 순이의 발이 멈췄다. 숨이 멈췄다. 영호.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거의 안 났다. 철수가 순이를 봤다.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순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표차를 보고 있었다. 최영호. 남편 이름. 2017년. 남편이 죽은 해. 남편이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의 눈이 커졌다. 남편분이 여기 장미를 기증하셨습니까?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이 흐려졌다. 남편이 여기에 장미를 심었는지 몰랐어요. 장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이 무릎에 닿았다. 손을 뻗어 표차를 만졌다. 금속 표면이 차가웠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다. 최영호. 하나하나. 눈물이 표찰 위로 떨어지자 금속 표면에 동그란 자국이 생겼다. 영호 씨, 작게 말했다. 여기 있었구나. 7년 동안. 나는 몰랐는데. 철수가 조용히 서 있었다. 말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 순이는 한참 동안 표차를 만지고 있었다. 손가락이 차가워졌다. 철수가 무릎을 꿇고 순이 옆에 앉아서 물뿌리개를 순이 앞에 놓았다. 남편분 장미예요. 박순희 씨가 물 주셔야죠. 순이가 젖은 눈으로 철수를 봤다. 제가요. 네, 남편분이 심으신 거니까요.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물뿌리개를 들자 물뿌리개가 흔들렸다. 천천히 장미 뿌리 쪽에 물을 부었다. 물이 흙에 스며들며 흙 냄새가 더 진해졌다. 물뿌리개가 가벼워질 때까지 한참 동안 물을 주었다. 다 주고 나서 물뿌리개를 내려놓았다. 장미 가지를 만졌다. 거친 가시가 손끝에 살짝 찔렸지만 아프지 않았다. 예쁘네요. 철수가 말했다. 7년 동안 여기서 잘 자랐어요. 봄이 오면 붉은 장미꽃이 필 겁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 씨가 장미를 좋아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마다 붉은 장미를 사왔어요. 그러셨군요. 죽기 전에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사준 게 붉은 장미였어요. 순이가 눈물을 닦자 손등이 젖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옆에 제 아내 장미도 있습니다. 그래요? 철수가 옆 덤불을 가리켰다. 거기에도 표찰이 있었다. 겨울장미 로사 히브리다. 기증 박옥순 2010. 여기서 일하면서 아내가 죽기 전에 흰 장미를 심었습니다. 철수가 옥순 장미를 만졌다. 15년 동안 저는 매주 2번씩 와서 물 줬고요. 순이가 옥순 장미를 봤다. 영호 장미 옆에서 나란히 자라고 있었다. 두 장미가 붙어 있네요. 그러게요. 원래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7년 동안 자라면서 가지가 서로 엉켰어요.
철수가 작게 웃었다. 제가 떼어놓으려 했는데 그냥 같이 자라게 두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아직 뺨에 남아 있었지만 순이도 웃었다. 영호 씨랑 옥순 씨가 친구가 됐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장미 앞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이 따뜻했다. 일어나시죠. 철수가 먼저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다. 순이가 철수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무릎에 흙이 묻어 있어서 털었다. 좀 쉬게 저기 벤치에 앉으시죠. 두 사람은 벤치로 걸어갔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벤치였다. 앉으니 벤치가 삐걱거렸다. 목요일마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철수가 말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물 주는 법, 가지치기, 걸음 주는 법.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실 겁니다. 남편분 장미를 돌보는 건데 잘 안 될 리가 없죠. 순이가 장미 쪽을 봤다. 멀리서 보니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두 장미가 정말 붙어 있었다. 화요일에도 오셔도 돼요. 철수가 말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이랑 목요일, 제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내일도 와도 되나요? 순이가 물었다. 철수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아니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다음은 화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아니요. 순이가 철수를 봤다. 내일이요, 금요일. 혼자라도 와도 될까요? 철수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웃었다.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정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물은 제가 줘도 돼요? 당연하죠. 남편분 장미인데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올게요. 네, 그럼 저는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화요일에도 올게요. 확답이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액자에서 영호 사진을 꺼내서 먼지가 묻어있는 유리를 닦았다. 영호 씨, 사진에 대고 말했다. 오늘 당신 장미 찾았어요. 사진 속 영호가 웃고 있었다. 나는 몰랐는데 예쁘더라고요. 7년 동안 거기 있었네요. 눈물이 또 났다. 미안해요. 당신 장미 7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사진을 쓰다듬었다. 내일부터 갈게요. 매일 당신 보고 물 주러.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고 제자리에 놓았다. 시계를 보자 밤 10시. 1시간 후면 11시, 옥상 가는 시간인데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았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TV를 켜자 드라마가 나와서 소리를 줄였다. 밤 11시가 됐다. 순이는 소파에 앉아 일어나지 않았다. 옥상 생각이 나지 않았다. 대신 장미 생각이 났다. 영호 장미가 붉은 꽃이 필 거라는 철수의 말. 봄에 보고 싶다. 작게 말했다. 영호 장미꽃. 눈을 감자 수면제를 먹지 않았는데 잠이 왔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7년 만에 처음이었다. 옥상에 안 간 날 밤. 3장. 기다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박순이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갈색 머플러를 둘렀다. 목요일에 입었던 옷 그대로였다. 가방을 들고 나갔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오늘은 뭘 배우게 될까? 가지치기? 아니면 걸음 주는 법? 7년 만에 내일이 기다려졌다. 아니, 정확히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다. 9시 정각,
구청 정원 입구에 도착했다. 철수가 없었다. 순이는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정원 안쪽을 봤지만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시계를 봤다. 9시 2분. 조금 늦으시나 보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9시 10분, 20분, 30분, 40분. 철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함이 올라왔다. 순이는 일어나 관리사무소 쪽으로 걸어갔다. 사무소 문을 열자 안에 젊은 직원이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있었다. 저기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철수 씨, 정원 관리기사 계신가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이철수 씨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안 나오셨어요? 네. 연락도 안 되고. 이상하네요.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인데. 순이의 얼굴이 굳었다. 집 주소 아세요? 네. 왜요? 제가 좀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봤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다. 은하아파트 3동 802호입니다. 순이가 놀랐다. 삼동이요? 네. 왜요? 저도 삼동이에요. 1202호. 아, 같은 동이시네요. 순이가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사무소를 나와 아파트까지 뛰다시피 걸었다. 숨이 찼다. 72의 몸이었다. 3동 로비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8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2층, 3층, 4층, 천천히 올라갔다. 8층에서 문이 열렸다. 복도로 나와 802호를 찾았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가 안에서 울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철수 씨,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철수 씨, 저예요. 박순이에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순이가 문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다. 다시 문을 두드렸다. 더 세게. 똑똑똑. 철수 씨, 괜찮으세요? 순이는 손바닥이 아팠지만 다시 문을 두드렸다. 철수 씨, 아무 대답이 없었다. 1층으로 내려가서 경비실로 갔다. 저기요. 경비 아저씨가 신문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삼동 802호인데요. 문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안에 사람이 쓰러진 것 같아서요. 쓰러졌어요? 대답이 없어요. 오늘 일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경비 아저씨가 일어났다. 가봅시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802호 문 앞에 서서 경비 아저씨가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철수 씨, 저 경비실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비 아저씨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경비 아저씨가 마스터키를 꺼내서 문에 꽂고 돌렸다. 딸깍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이철수 씨, 경비 아저씨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순이도 따라 들어갔다. 작은 아파트.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웠다. 바닥에 누가 쓰러져 있었다. 철수 씨, 순이가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철수 옆에 앉았다.
철수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철수 씨, 정신 차리세요. 손을 뻗어 철수의 어깨를 흔들었고 몸이 차가웠다. 이거 큰일인데요. 경비 아저씨가 휴대폰을 꺼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9요? 은하아파트 3동 802호인데요.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내 의식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순이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철수 씨, 일어나세요, 제발. 철수가 신음소리를 냈다. 철수 씨, 철수의 눈꺼풀이 떨리며 조금 열렸다. 순이 씨?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네, 저예요. 괜찮으세요? 배가 아파서. 괜찮아요. 구급차 불렀어요. 곧 와요. 철수의 눈이 다시 감겼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와서 철수를 들것에 옮겼다.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다. 아니요, 아는 사람이에요. 같이 가시겠어요? 그럴게요. 순이는 구급차를 따라 타서 철수 옆에 앉았다.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구급차가 출발했다. 철수가 눈을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순이가 철수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철수를 데리고 들어갔고 순이는 밖에서 기다렸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다. 1시간이 지나자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그런데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말할 수 없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암이 악화됐습니다.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됐고요. 순이의 손이 떨렸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가족분들께도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족 없어요. 그러세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시면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니 일단 입원부터 시키겠습니다. 입원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순이가 동의서를 받아들고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안 써졌다. 보호자 성명. 박순이. 거짓말이었지만 적었다. 병실로 들어갔더니 철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다. 순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자 철수가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를 내렸다. 순이 씨, 네, 여기 있어요. 제가 쓰러졌나 봐요. 네, 정원에 안 나오셔서 집으로 제가 찾아갔어요. 철수가 작게 웃었다. 폐 끼쳤네요. 무슨 소리예요? 순이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입원해야 한대요. 얼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철수가 천장을 보니 형광등이 눈부셨다. 정원은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철수 씨가 가르쳐 준 대로 매일 물 주고 가지치기 하고. 순이 씨가요? 네, 혼자서라도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순이가 휴지로 철수의 눈물을 닦아줬다. 퇴원하시면 같이 가요. 기다릴게요. 약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목요일마다 혼자서라도 정원 갈게요. 철수가 순이의 손을 꽉 쥐었지만 힘이 없었고 손이 떨렸다. 순이 씨, 살아야 해요. 저 혼자 정원 못 가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산소 마스크를 다시 쓰고는 눈을 감았다. 순이는 철수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저녁 6시. 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서 영호 사진을 봤다. 영호 씨, 사진에 대고 말했다. 철수 씨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요. 사진 속 영호가 웃고 있었다. 제가 찾아가서 다행이에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눈물이 났다. 살아야 해요. 철수 씨, 저 혼자 정원 못 가요. 창밖을 보니 깜깜했다. 시계를 봤더니 밤 11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도 옥상 생각이 나지 않았다. 대신 철수 생각이 났다. 병원에 누워있는 철수. 내일 또 병원 가야지. 중얼거렸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자 잠이 왔다. 밤 11시가 됐지만 순이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이틀째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다. 사장. 필요한 사람. 일주일이 지났다. 박순이는 매일 병원에 갔다. 아침 9시에 갔다가 저녁 6시에 돌아왔다. 철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철수가 깨어 있을 때는 옛날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는 조금씩 회복되어 말도 하고 죽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약했다. 목요일 오후 3시. 순이는 병원에서 나와 혼자 정원으로 갔다. 겨울 장미 구역으로 가서 영호 장미와 옥순 장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천천히 물뿌리개로 물을 주었다. 영호 씨, 오늘도 왔어요. 작게 말했다. 철수 씨는 아직 병원에 있어요. 물을 다 주고 일어나 벤치에 앉았다. 혼자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었지만 철수는 없었다. 공허했다. 철수 씨 없으면 의미 없잖아.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영호 사진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됐다. 순이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 천천히 한 계단씩 계단을 올라갔다. 옥상 문 앞에 섰다. 7년 동안 매일 밤 왔던 곳. 지난 일주일은 안 왔었지만 오늘은 다시 왔다. 손잡이를 잡아 돌려 문을 열었다. 옥상으로 들어가자 어둡고 바람이 불었다. 난간으로 걸어가 난간 앞에 섰다. 손을 뻗어 난간을 만졌다. 차가운 철제였다. 이제 괜찮아. 작게 말했다. 철수 씨도 어차피 곧 가실 거야. 나도 가면 돼. 난간에 손을 얹자 휴대폰이 울렸다. 주머니에서 꺼내 화면을 봤다. 병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철수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이 자꾸 박순희 씨 찾으세요. 지금 당장 와달라고. 혹시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순이가 난간을 봤다. 그리고 휴대폰을 봤다. 지금요? 네, 환자분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다. 한참 동안 난간을 다시 보고 돌아섰다. 옥상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빨리 내려갔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밤 11시 30분 병원에 도착했다. 병실로 뛰어가니 숨이 찼다. 문을 열어보니 철수가 침대에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철수 씨,
철수가 고개를 돌려 순이를 봤다. 순이 씨, 목소리가 약했다. 밤에 왜 저를 찾으셨어요? 순이가 침대 옆에 앉자 철수가 숨을 헐떡였다. 악몽을 꿨어요. 악몽요? 순이 씨가 옥상에 있는 꿈, 순이의 얼굴이 굳었다. 또 난간 위에 서 있더라고요.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순이의 손을 잡았다. 혹시 오늘 정말 갔어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갔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눈빛 보면 알아요. 순이 씨가 죽고 싶을 때 눈빛이 달라져요. 순이도 눈물이 났다. 미안해요. 왜 가셨어요? 안 가기로 했잖아요. 혼자니까요. 철수 씨 없으니까 또 혼자가 됐잖아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저 여기 있잖아요.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언제 나오실지도 모르고. 저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침묵이 흘렀다. 철수가 순이의 손을 꽉 쥐었지만 힘이 없어 손이 떨렸다. 제발 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살아계세요. 왜요? 철수가 천장을 보는데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순이 씨 때문에 제가 살려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옥상에서 순이 씨 만나고 정원 같이 가꾸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제가 먼저 포기하면 순이 씨도 다시 옥상 갈 것 같아서요. 순이가 철수를 봤다. 그게 무서워요. 제가 죽고 나서 순이 씨가 또 옥상 올라가는 거. 철수가 슬픈 눈으로 순이의 눈을 봤다. 그럼 제가 순이 씨를 죽인 거잖아요. 순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옥상에서 순이 씨 만났잖아요. 거기서 제가 변했어요. 살고 싶어졌어요. 순이 씨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살아야 하는데 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살아야겠더라고요. 순이 씨한테 정원 가르쳐 줘야 하니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순이 씨, 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필요하다고요? 순이가 떨린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주 많이. 뭐가 필요한데요? 순이 씨가 살아있는 게요. 철수가 순이를 봤다. 제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살아주시는 게. 그럼 제가 덜 무섭거든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맞아요? 네. 맞아요. 7년 동안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순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자 손등이 젖었다. 영호 씨 죽고 나서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저는 필요합니다. 철수가 말했다. 순이 씨 없으면 저 혼자 죽어야 해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순이가 철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알았어요. 철수 씨 살아있는 동안은 옥상 안 갈게요.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대신에요. 순이가 말했다. 철수 씨도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해 살아보세요. 노력할게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다. 철수가 먼저 말했다. 집 가세요. 늦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더 있다 갈게요. 새벽까지 계실 건 아니잖아요. 순이가 시계를 보자 새벽 1시였다. 그럼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순이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뒤돌아보자 철수가 약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순이도 손을 흔들며 문을 닫고 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자 새벽 1시 30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 1202호로 갔다. 비상계단 입구를 지나치며 올라가지 않았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앉았다. 살아야지. 작게 말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니까. 소파에 누워 눈을 감자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철수가 웃고 있는 꿈이었다. 정원에서 장미 앞에서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꿈이었다. 봄이 온 꿈이었다. 5장. 봄이 오는 길. 일주일 후 목요일 오전. 박순이는 병원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철수가 퇴원하는 날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철수가 나왔다. 간호사가 밀고 있었다. 순이가 다가갔다. 철수 씨. 철수가 고개를 들어 순이를 보고 웃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오셨네요. 당연히 와야죠. 퇴원하시는데.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에요. 가족분 안 계세요? 철수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이분이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셔서 철수가 눈을 찡그렸다. 택시를 잡고 철수를 태웠다. 순이도 탔다. 은하 아파트 3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철수가 창밖을 봤다. 일주일 만에 바깥 공기 마시네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았어요. 순이 씨가 매일 와줘서. 순이가 작게 웃었다. 당연한 거예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802호 앞에서 철수가 열쇠를 꺼냈다. 손이 떨려서 열쇠 구멍을 잘 맞추지 못하자 순이가 열쇠를 받았다. 제가 할게요. 문을 열고 철수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아파트. 먼지 냄새가 났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없었던 냄새. 침대에 철수를 앉혔다. 혼자 괜찮으세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순이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러 올게요. 혼자 계시면 무섭잖아요. 또 쓰러지실 수도 있고. 철수가 순이를 봤다. 바쁘실 텐데요. 아니에요. 바쁜 거 없어요. 저도 혼자 사는데 할 일도 없어요. 순이가 작게 웃었다. 내일부터 아침 8시에 올게요. 문 열어주세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순이가 802호 문을 두드렸다.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잠시 기다리자. 문이 열리고 철수가 나왔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순이가 도시락 가방을 들어 보였다. 아침 해왔어요. 같이 드세요. 철수의 눈이 커졌다.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씻기 전에. 순이가 철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쳤다. 흰 쌀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많이 못 해왔어요.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드세요. 철수가 테이블 앞에 앉았다. 순이도 앉았다. 15년 만에 누가 해준 밥 먹어봐요. 철수가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눈물이 났다. 왜 우세요? 순이가 놀라서 물었다. 맛있어서요. 철수가 눈물을 닦았다. 15년 만에 이렇게 맛있는 밥 먹어봐요. 순이도 눈물이 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7년 만에 순이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했다. 그날부터 순이는 매일 아침 802호를 찾아갔다. 아침을 해다 주고 함께 먹었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다. 철수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철수가 물었다. 순이 씨,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순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철수 씨 걱정돼서요. 철수가 순이를 봤다. 저도요. 뭐가요? 저도 순이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침묵이 흐르고 물소리만 들렸다. 순이가 설거지를 마저 하고는 손을 닦았다. 다음 주 목요일에 정원 갈 수 있겠어요? 네, 가고 싶어요. 그럼 같이 가요. 알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순이가 가방을 들었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1202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다. 이 감정이 뭐지? 생각했다. 철수 씨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얼굴 보면 기뻐. 왜? 영호 사진을 봤다. 영호 씨 미안해요. 사진을 쓰다듬었다. 나 이상한 것 같아요. 철수 씨한테 자꾸 마음이 가요. 눈물이 났다. 당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철수 생각이 계속 났다. 목요일 아침. 순이와 철수는 함께 정원으로 갔다. 철수가 많이 회복돼서 걸을 수 있었다. 천천히 걸어서 정원에 도착했다. 겨울 장미 구역으로 갔다. 영호 장미와 옥순 장미가 있었다. 철수가 무릎을 꿇고 가지를 살펴봤다. 순이 씨, 이거 보세요. 순이가 다가갔다. 겨울 장미 가지 끝에서 작은 싹이 나 있었다. 싹이 났어요. 철수가 웃었다. 봄이 오나 봐요. 순이도 웃었다. 정말요? 네, 3월 되면 꽃이 필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 꿇고 싹을 보고 있었다. 철수가 앞으로 몸을 숙여 싹을 가까이서 봤다. 그 순간 순이도 몸을 숙였다. 두 사람의 얼굴이 붙을 듯 가까워졌다. 철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아, 죄송합니다. 순이도 얼굴이 빨개지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철수가 일어났다. 저기 벤치에서 좀 쉴까요? 그렇게 해요. 삐걱거리는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이 씨,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일은 넘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순이의 심장이 뛰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철수가 말을 이었다. 저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요? 순이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순이 씨 생각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순희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순이가 철수를 봤다. 15년 동안 아내 생각만 했는데 요즘은 순희 씨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의지하는 건가요? 눈물이 났다. 순이도 눈물이 났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철수 씨 생각 자꾸 나요. 보고 싶고 걱정되고. 순이가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영호 씨한테 미안해서요. 7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옥순이한테 미안해요. 15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울었다. 한참 후 철수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했네요. 아니에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이게 뭔지 혼란스러워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철수가 순이를 봤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순희 씨가 마음 정리할 때까지. 그래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침묵이 흘렀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순이가 입을 열었다. 저는 철수 씨랑 같이 있으면 살고 싶어져요. 철수가 순이를 봤다. 7년 동안 죽고 싶었는데 철수 씨 만나고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저도요. 철수가 작게 웃었다. 순희 씨 덕분에 오늘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장미를 봤다. 바람에 가지가 흔들렸고 싹이 흔들렸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영호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을 쓰다듬었다. 영호 씨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저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사진 속 영호는 웃고 있었다. 당신 없이 사는 게 이제 조금 덜 무서워요. 순이가 작게 웃었다. 철수 씨가 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정말로 봄이 오나 봐요. 혼잣말이었다. 눈을 감자 잠이 왔다. 오늘도 옥상 생각이 나지 않았다. 6장 마지막 봄 3월 첫째 주 겨울 장미가 피기 시작했다. 순이와 철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함께 정원에 갔다. 순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802호로 가서 밥을 해주고 함께 먹었다. 철수는 조금씩 약해져서 숨이 가빠지고 걷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순이와 함께 있을 때는 웃었다. 목요일 아침 정원에서 박순이와 이철수는 함께 정원에 왔다. 순희 씨 봤어요? 철수가 가리켰다. 영호 장미에 붉은색 꽃이 피었다. 하나, 둘, 셋. 세 송이. 우와, 순이가 입을 벌렸다. 정말 피었네요. 무릎을 꿇고 꽃을 가까이서 봤다. 붉은 꽃잎이 부드러웠다. 예뻐요. 네, 예뻐요. 철수도 무릎을 꿇고 옥순 장미를 봤다. 흰 꽃이 두 송이 피어 있었다. 옥순이 장미도 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장미를 봤다. 사진 찍을까요? 순이가 휴대폰을 꺼냈다. 네, 찍어요. 붉은 꽃과 흰 꽃이 나란히 있는 두 장미를 함께 찍었다. 우리도 장미 앞에서 같이 찍어요. 순이가 말했다. 철수가 웃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좋아요. 순이가 셀카를 찍었다.
두 사람이 장미 뒤에서 웃고 있었다. 사진을 보며 웃었다.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철수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순이가 등을 두드렸다. 물 좀 드릴까요? 철수가 기침을 멈추려 애쓰며 손을 저었다. 그런데 손수건에 뭔가 묻었다. 빨간색 피었다. 철수 씨, 철수가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괜찮아요. 피가 나왔잖아요. 요즘 가끔 그래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순이가 철수를 일으켜 세웠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검사를 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그런데요. 순이가 대답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암이 폐로 전이됐고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순이의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 순이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병실. 철수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순이가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다. 의사가 뭐래요? 철수가 물었지만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표정 보니 알겠네요. 철수가 작게 웃었다. 얼마나 남았대요? 한 달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어요. 요즘 몸이 안 좋았거든요. 안 돼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봄도 다 못 봤잖아요. 봤어요. 겨울장미 봤잖아요. 그것만 보면 돼요.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충분해요.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는데 손이 차가웠다. 순이 씨 덕분에 3개월 더 살았어요. 3개월이 뭐예요? 더 살아야죠. 순이가 울었다. 철수가 순이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순이 씨, 부탁 하나만 할게요. 뭐든지 말하세요. 제가 죽고 나서도 살아주세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약속 못 하겠어요. 왜요? 철수 씨 없으면 저 또 옥상 갈 것 같아서요. 철수가 순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제발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순이 씨가 살아있어야 저도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제발요. 순이가 눈물을 닦았다. 저 철수 씨 사랑해요. 처음으로 직접 말했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뭐라고요? 사랑해요, 철수 씨. 순이가 철수의 손을 꽉 쥐었다. 영호 씨한테 미안하지만 저 철수 씨 사랑해요. 철수도 울었다. 저도요, 순이 씨.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옥상에서 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울었다. 그날부터 순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수 곁에 있었다.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배우자들 이야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한 달이 지났다. 철수가 많이 약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거의 못 먹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말했다. 순이 씨, 말씀하세요. 겨울장미 다시 보고 싶어요. 병원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요.
알아요. 근데 못 보게 될 것 같아서요. 순이가 철수를 보자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생기가 없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음 날 순이는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환자 잠깐 외출 가능할까요? 외출이요? 어디로요? 구청 정원이요. 가까워요. 30분이면 다녀올 수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마지막 소원이래요. 순이가 고개를 숙였다. 제발요. 장미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휠체어로 가세요. 30분 이내로. 감사합니다. 목요일 오전. 순이는 휠체어를 빌려서 철수를 태우고 담요로 다리를 덮었다. 간호사가 따라왔다. 병원을 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봄바람이 불며 햇살이 따뜻했다. 10분 만에 도착해서 겨울 장미 구역으로 갔다. 영호 장미와 옥순 장미의 붉은 꽃과 흰 꽃이 지난주보다 더 많이 활짝 피어 있었다. 철수가 휠체어에 앉아 한참 동안 장미를 봤다. 예쁘네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손을 뻗어 꽃잎을 만지려 했지만 손이 떨렸고 힘이 없었다. 순이가 철수의 손을 잡아 장미까지 가져다 댔다. 부드러운 꽃잎이 철수의 손끝에 닿았다. 15년 동안 가꿨는데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순이가 철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저도 영호 장미 이렇게 활짝 핀 거 처음 봐요. 철수가 순이를 보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순이 씨, 말씀하세요. 저 행복했어요. 저도요. 순이 씨 만나서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순이가 철수의 손을 꽉 쥐었다. 저도 철수 씨 만나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았어요. 장미 향기가 나는 바람이 불었다. 철수가 장미를 보며 작게 말했다. 옥순아, 내 장미 정말 예쁘다. 15년 만에 제대로 보네. 그리고 순이를 봤다. 순이 씨가 나 없어도 계속 가꿔줄 거야.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흘렀다. 약속할게요. 30분이 지나서 병원으로 돌아왔다. 많이 지쳐 보이는 철수를 침대에 눕혔다. 순이가 침대 옆에 앉아 철수의 손을 잡았다. 봄을 다 볼 수 있게 조금만 더 버티세요. 철수가 눈을 감고는 작게 웃었다. 이미 다 봤어요. 순이 씨 덕분에. 일주일이 더 지났다. 3월 셋째 주. 철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순이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고 밤새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철수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목요일 새벽 3시. 철수가 눈을 떴다. 순이 씨,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살게 해줘서. 철수의 손에 힘이 없었다. 순이 씨 약속 지켜요. 어떤 거요? 옥상 가지 마세요. 꼭 살아요. 네, 약속할게요. 철수가 작게 웃었다. 사랑해요, 순이 씨. 저도 사랑해요, 철수 씨. 철수의 눈이 감기고 숨소리가 얕아졌다. 순이가 철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철수 씨. 숨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멈췄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다. 삐. 간호사가 뛰어들어오고 의사가 뛰어들어왔다. 환자분, 의사가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사망하셨습니다. 오전 3시 42분.
간호사가 심전도 기계를 끄자 조용해졌다. 순이는 철수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철수 씨. 작게 속삭였다.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철수의 손이 차가워졌다. 순이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7장. 봄은 또 온다. 3월 셋째 주 목요일.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빈소에는 철수의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조문객은 구청 직원 몇 명, 정원 봉사자 몇 명 외에는 거의 없었다. 순이는 검은 옷을 입고 상주처럼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와서 절했다. 순이도 절했다. 고인과는 무슨 관계시죠? 누군가 물었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였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다. 순이는 3일 동안 혼자 빈소를 지켰다. 밤에도 집에 가지 않았고 빈소 옆 작은 방에서 잤다. 철수 사진을 계속 봤다. 철수 씨, 약속 지킬게요. 작게 말했다. 조금 더 살게요. 3일째 되는 날 화장을 했다. 순이는 화장터에 따라갔다. 관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불이 켜지고 순이는 유리창 너머로 관을 봤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1시간이 지나자 문이 열렸고 흰재만 남아 있었다. 유골을 수습해서 작은 함에 담았다. 순이가 함을 받아들었는데 가벼웠다. 철수 씨, 함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집으로 돌아왔다. 은하 아파트 3동 1202호. 거실에 앉아서 영호 사진과 철수 유골함을 나란히 놓았다. 영호 씨, 철수 씨예요. 인사하세요. 사진을 쓰다듬었다. 미안해요. 두 분을 다 사랑해서. 눈물이 났다. 그런데 두 분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옥상 가는 시간이었다. 몸이 움직여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멈췄다. 약속했잖아요. 환청이었지만 철수 목소리가 들렸다. 살아요. 제발. 알았어요. 작게 대답했다. 약속 지킬게요, 철수 씨.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TV를 켜자 드라마가 나왔다. 밤 11시가 지나고 12시가 됐다. 옥상에 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순이는 유골함을 들고 구청 정원으로 갔다. 아침 9시 정원은 조용했다. 겨울 장미 구역으로 걸었다. 영호 장미와 옥순 장미가 나란히 피어 있었다. 순이는 무릎을 꿇었다. 유골함을 열고 유골 일부를 손에 담았다. 그리고 옥순 장미 뿌리 쪽에 뿌렸다. 철수 씨, 여기서 옥순 씨랑 같이 계세요. 작게 말했다. 15년 동안 따로 계셨잖아요. 이제 영원히 같이 계세요. 천천히 물을 주고는 영호 장미에도 물을 주었다. 영호 씨, 철수 씨 잘 부탁드려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장미를 봤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청 사무실에 들렀다. 저기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정원봉사 신청하러 왔어요. 아, 네,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이름 박순희. 희망 요일, 화요일, 목요일. 신청 사유, 남편과 지인의 장미를 돌보고 싶어서. 제출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월. 순이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정원에 나갔다. 혼자였지만 괜찮았다.
철수가 가르쳐 준 대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쳤다. 다른 봉사자들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자가 인사했다. 순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봉사자였다. 안녕하세요. 순이가 대답했다. 7년 만에 낯선 사람과 인사했다. 저는 김영숙이에요. 잘 부탁해요. 박순희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돌아가신 이철수 기사님 아셨어요? 네, 잘 알았어요. 좋은 분이셨는데 안타까워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일 제가 이어받았어요. 그러시구나. 고마워요. 이철수 기사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순이가 작게 웃었다. 그럴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다. 겨울 장미를 봤다. 영호 장미와 옥순 장미. 영호 씨, 철수 씨,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꽃향기가 났다. 일어나서 정원을 나왔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영호 사진을 보고 옆에 철수 사진도 보았다. 오늘도 정원 다녀왔어요. 두 분 장미 물 줬어요. 사진을 쓰다듬었다. 내일은 김영숙 씨랑 같이 화단 정리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창밖을 봤다. 봄밤이었다. 내일 또 정원 가야지. 중얼거렸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옥상 가는 시간이었다. 순이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TV를 켜니 드라마가 나왔다. 옥상에 가고 싶지 않았다. 약속했으니까. 작게 말했다. 철수 씨랑. 잠이 와서 소파에서 눈을 감았다. 꿈을 꿨다. 철수가 옥순과 함께 있는 꿈. 영호가 웃고 있는 꿈. 정원에 봄이 온 꿈. 1년 후. 정원에 또 봄이 왔다. 박순이는 여전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정원에 나왔다. 겨울 장미는 올해도 아름답게 피었다. 어느 목요일 아침 새로운 봉사자가 왔다. 젊은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봉사하게 된 김민호예요.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순이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악수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겨울 장미 구역으로 갔다. 여기가 겨울 장미예요. 붉은 장미와 흰 장미를 가리켰다. 제 남편이랑 소중한 분이 심으신 거예요. 우와, 예쁘네요. 겨울 장미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물 주시고요. 젊은 남자가 열심히 듣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순이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 동안 장미를 봤다. 하늘을 올려다보자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있었다. 영호가 들을까, 철수가 들을까? 바람이 불자 장미가 흔들렸다. 봄은 또 왔네요. 작게 중얼거렸다. 순이는 웃었다. 살아있었다. 그리고 살아갈 것이었다.